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선수들이 어떤 종목들을 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침체된 분야인 헬스케어 부분 자체가 6월 달에 반등을 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주라든지 M7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큰 폭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방어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선수들이. 그래서 6월 달에는 헬스케어 부분이 6% 이상 상승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의료 관련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기술 기업들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렇게 많이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비수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좋은 주식들 있죠. 헬스케어 부분에서 대장주 이런 것들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은 얘가 많이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마크가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기술주만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쪽에만 몰빵이 돼 있으면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또 많이 떨어지죠. 떨어질 때 뭐 10% 이렇게 그럼 자기 돈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크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이런 것도 수비수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고, 특별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 가속화를 반영하는 테마들이 인공지능 투자의 수혜주들이 올해 매력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징후가 되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보면 AI하고 같이 접목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실적의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헬스케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떤 종목들이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나이트 헬스 같은 배당금이 5% 인상돼서 주당 2.32달러로서 책정이 되고 있다. 배당 수익률이 2.2%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당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볼까 같으면 섹터 평균 자체가 19배수, 그 다음에 지금이 23배수 되고 있고 5년 평균이 20배수니까 충분히 2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93에다가 지금 현재 포홀드가 20.32, 뭐 요 가격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주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93에다가 지금 20.3이죠. 자, 요 두 가지 곱해주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데 425분. 그 지금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좀 빠진다면 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윤활 같은 건 쌍바닥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조금 이때까지 하락되는 추세가 이제는 좀 반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내려왔던 추세를 갖다가 좀 돌파하면서 다시 일단 추세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200주 이평선에 좀 부딪히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요거만 견뎌내면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회사는 지난 3월 달에 일단 주당 20달러에 지금 IPO를 통해서 8억 4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상장 기업인데,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28.99달러로 마감되고 있고, 자, 현재 배당 수익률이 1.96% 되고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주식들도 한번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EPS하고 지금 이제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0.2, 그 다음에 0.35, 0.48로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 중에 있다. EPS 자체가.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해서 매출도 883에서 1빌리언, 그 다음에 1.37빌리언, 1.5빌리언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죠. 이런 회사들도 한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공지능용의 발전기 제작업체가 한 달 전에 상장을 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보고 깊이 있게 하신 후에 자, 매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이니오 홀딩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회사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50불, 47불, 46불, 44불, 42불 이렇게 계속해서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니오는 가스 엔진의 설계라든지 제조, 그다음 서비스를 전문화하는 에너지 솔루션의 제공업체다, 에너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독일 엔진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주당 27달러의 IPO를 실시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37% 급등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들은 자체 전력의 공급을 위해서 이니오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바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은 12개월 동안에 데이터 센터는 장비 매출의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문량에서는 61%나 차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0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AI로 인해서 전력의 수요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결론 전력이라는 게죠.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기존 전력망에다 의존하는 대신에 그 시설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니오 엔진이 모듈식의 설계, 간편한 설치, 빠른 전력의 공급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니오의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그런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니오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103.4%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서 신뢰성, 전력의 공급 시간, 탄소 배출량, 전력의 품질과 같은 속성들이 빠르게 변하는 대규모 부하 요구를 갖다 점점 충족하는 데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니오가 이러한 성능 지표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식 설계를 통해서 현장의 전력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접근사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니오의 지금 차별화된 기술, 높은 마진의 서비스 모델,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한 높은 수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동시에 마진의 기여 또한 높이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회사가 리스크 없는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지적된 위험 중에 하나가 생산 능력의 확장, 공급망의 위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는 $41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가 주요 위험 요소로는 수요 둔화, 경쟁 구도의 변화, 생산 능력의 확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이니오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48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언급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크게 둔화된다면 이니오의 BTM 솔루션, 가스터빈 대비 이런 것들이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 기업들은 이니오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란지 역량의 증설, 그리고 잘 다듬어진 서비스의 사업 모델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 EPS도 한번 보겠습니다. EPS 적자는 아니죠. 2010년도 2분기 들어와가지고는 0.06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0.12, 0.18, 0.16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EPS는 좀 양전환 돼 있는 상태 있고, 매출도 881에서 1빌리언 이상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회사들은 요번에 분기 실적 한번 발표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다음번에 있을 지금 이제 어닝스콜 이런 것들 대기하면서 좀 초창기니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BTIG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하반기에 유망 투자 종목으로서 에슬레즈 기업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들을 선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TI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도 하반기 유망주를 갖다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금융산업재, 자, 이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확장세가 지속될 증거가 있는데, 금융주는 은행, 그 다음 리츠라든지 보험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바이오테크 부분 역시도 이제 IBB 이로서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M7이 빠르게 반등하는 것을 보았고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반도체 AI 관련 거래는 더 큰 폭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제가 보는 관점도 일단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가긴 가는데,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있죠.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이런 종목도 일부는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 한번 보게 되면 온홀딩스 있고, 그다음 캐피탈원, 팔로알토, 이제 트윌러, 그다음에 이제 익스피디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57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4명이 스트롱 바이고 지금 이제 31명이 바이, 그다음 11명이 홀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팔로알토가 가장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10% 중반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지금 320불 정도 되고 있지만은 최고 목표가는 433불까지도 줄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일단 캐피털 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2010년도에 15% 이상 하락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금융지수 중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 그렇지만은 COF가 계획된 통합을 갖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매출과 비용을 절감한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디스커버라든지 브렉스를 갖다 인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매출 증가, 그다음 생산성 향상,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온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온홀딩스 2027년도가 지금 이제 2.16 정도 받고 있죠. EPS 자체가. 자, 일단 배수를 갖다 17배수 받고 있는데 정말 17배수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한번 봐야 되죠. 나이키라든지, 그다음 룰루라든지, 그런 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다 같이 한번 겸해 보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26% 정도 되고 있고, 반면에 나이키는 1%밖에 되지 않고 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좋은 것이 온홀딩스의 성장이 좋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한 20배수 정도 받고 있고, 나이키가 25배수 더 많이 받고 있죠. 성장은 적은데 매출은 지금 이제 배수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충분히 20배수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6이죠. 2.16에다가 지금 모스에서 20배수 정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한 43불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송리스 자체가 지금 이제 40불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21선 있죠. 그래서 21선을 있다가 200일선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200일선 강하게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밑에 있다면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빠진다면 매수 관점인데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추세는 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뭐 굳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자, 다음 팔로알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48불 정도 받고 있는데, 자, 이미 EPS 성장률 볼 것 같으면 12%, 2027년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이 이런 것들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 25, 31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77에서 아무래도 2030년도까지 보면은 7.97이니까 거의 뭐 2배가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도 마찬가지로 많이 뛰죠. 23%, 20%, 그 다음에 두 자릿수까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4.12 정도 되고 있죠. 얼마 정도의 배수를 해줘야 되냐 했을 때 84배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당화 되는지, 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84배수가 2년 차에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뭐 다른 것보다 두 가지가 다 보안업체니까. 그래서 124배수. 자, 일단 성장을 봐야 되는데 성장을 봤을 때는 매출의 성장이 19%, 여기 자체는 22%, 단지 한 3% 정도 차이 나는데 배수가 124, 여기는 84니까 아무래도 보안업체들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는 적정한 그런 가격이 되지 않겠나, 현재 가격이.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상승했으니까 한번 눌림 받을 때, 자, 그럴 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됐다. 그래서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는 또 아무래도 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조정받을 때가 좀 매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캐피탈 원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5불 정도 받고 있는데 2017년도 EPS가 24.29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배수 자체를 본다면 8.45를 받고 있는데, 자, 그다음 정말로 8.45 배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섹터 평균을 보게 되면은 11.41 배수 정도 받고 있다. 지금이 10.4니까 그 다음 5년치는 9.12죠. 그러니까 지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11.41 배수까지는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이 준다면은 섹터 평균을 봤을 때, 자, 그렇다면 2017년도가 24.29죠. 24.2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뭐 11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267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캐피탈 원 자체가 그 정도로 일단은 갈 수 있다. 그럼 주가 자체가 지금 205불이니까 또 많이 갈 수 있다. 배수를 많이 받으면은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차트가 나쁘지는 않죠. 쌍바닥 치면서 이때까지 내려왔던 하락의 추세가 없어지고 있고 이제 상승의 추세가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UBS가 3분기를 앞두고 선정한 최고의 주식 종목들, 자,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가 3분기 때 꼽았던 종목들이 있죠. 누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픽할 종목들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섹터입니다. 섹터. 지금 제 회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벌티브 산업재죠. 산업재 체킹하시고, 엔비디아 요거 하나만 일단은 IT다. 랄프로렌 요거 마찬가지로 일단 이미 소비재죠. 소비재.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고, 그 다음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건 헬스케어. 자, 그 다음에 일단 타겟 이거는 필수 소비재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코카콜라 필수 소비재. 소비재죠. 소비재가 많다는 겁니다. 소비재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하나고 산업재 이런 것들 헬스케어. 요쪽에 지금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보통신보다는 다른 쪽에 일단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선수들의 입장이다. 3분기 때는 아무래도 그 기술주는 좀 쉬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인 버티브가 AI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기업으로서 올해 들어서 92%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버티브에 대한 투자들은 약간 너는 탄탄한 현금 흐름의 투자 수익률 이런 것과 더불어서 높은 자산의 성장률 이렇게 바람직한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붐과 관련된 호재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버티브의 가치 창출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가 지금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명이 레이팅 주고 있는데 8명이 지금 이제 스트롱 바이고 18명이 바이, 4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균 가격은 368불 정도 되고 있고 상승폭도 22%나 올라가겠고 뭐 최고가는 500불까지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인데 주가가 잘 안 가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는 여전히 선호 종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자산 증식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했고, 2027년도까지도 경제적 이익이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베라루빈 플랫폼의 강력한 가치 창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률 자체가 2030년도까지 예상치인 81%에서 AI 도입 이전 수준인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년간의 시장 컨센서스를 가정해 봤을 때 매출의 성장률이 7%에 그치고 아무래도 마진도 압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은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3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22명이 강력 매수고 37명이 매수, 그 다음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균 가격이 296불이다. 지금부터도 뭐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고 최고가는 500불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UBS는 랄프 로렌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팬데믹으로 인한 최저치에서 급격히 반등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브랜드 가치 향상, 할인 축소, 유통망의 강화 이런 것들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10년 만에 최고치인 15%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간의 시장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충족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한 8%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로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명이 레이팅 주고 있는데 6명이 스트롱 바이, 11명이 바이, 그 다음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균 가격은 428불 정도로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이 일단 선정했던 최고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주식들 중에서 최고 주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우리 한번 배당하신 분들은 알아놔야 될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자, 아마존 있고 브루드컴, 셀시우스, 그 다음에 EPR,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AT&T, T-모바일, 그 다음에 일단 비스타 이런 정도 있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배당하실 분들은 한번 체킹하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